이제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생성형 AI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이게 서비스 단가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 대신에 이제 자체 설계 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써서 이제 코스트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이언트TV 홍성용입니다. 오늘은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엔비디아부터 반도체주 그리고 이제 IT 관련 종목들의 동향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구독자님들도 제일 관심이 많은 상황이신데,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 먼데이 때 $90 안팎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가 싶더니 지금 이제 오늘 기준, 오늘 이제 저희가 9월 4일이죠. 9월 5일. 그러니까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일 기준으로 이제 $106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인데, 대표님 요즘 최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그 2022년 11월에 그 챗GPT가 나오면서 그 AI 혁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10년 사이클입니다. 네, 그래서 10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럼 10년 투자하면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픽아웃, 이 사이클, 그러니까 큰 사이클의 픽아웃은 보통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 정점을 찍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주도하는 것들이 바뀌어요. 예전에 월드와이드 웹 때도 그렇고 모바일 혁명, 스마트폰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서버 클라우드 같은 인프라들이 먼저 깔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디바이스로 나와서 뭔가 쫙 확장이 되는 그림인데, 지금 AI 사이클은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는 깔린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깔린 거고,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로 나와야 돼요, AI가.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캐즘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영향을 주는 거고, 서버 클라우드의 대장주가 결국 엔비디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어떤 1년 6개월, 1년 8개월 동안 거의 주가가 많게는 10배 가까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 건데, 대세 상승기 때도, 그러니까 100배가 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완전 대세 상승기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뭐 조선 사이클 이럴 때도 막 100배짜리 종목 나왔거든요. 뭐 태웅 같은 회사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중간에 30-40% 조정은 흔했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충분히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올라왔던 것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냐? 그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시총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완만해지지만 결국은 우상향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3년 동안은 더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6까지 내려왔으면 PER 기준으로 30배 대 수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포워드 실적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은 사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은 좋은 시점이죠. 이게 이제 다들 궁금하신 거는, 네.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숫자들이 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서, 네. 아니 도대체 얼마만큼 더 좋아야 되는 거냐. 그리고 그렇죠. 이게 이제 좋다고 하는데 진짜로 좋은 게 맞냐?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시감이 너무 많이 드는데, 뭔가 이게 숫자들이 나온 걸 보고 굉장히 언론들도 좋다고 하는데 진짜로 좋은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받아 들었는지랑, 네네. 그럼에도 주가가 빠지는 거는 그냥 뭐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이제 성장은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 뭐 앞으로 3년 동안은 더 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성장률이에요. 지난 분기 매출 성장률이 262%였고요. 전전 분기 매출 성장률이 265%였어요. 그러면 지난 분기에도 그 작년 4분기 비해서는 매출 성장률이 꺾였잖아요. 근데 왜 주가는 그때 더 반응해서 올랐냐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지금 데이터 센터 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작년 4분기가 409%였고요. 1분기가 420%였어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은 낮았지만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가 급등한 거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매출 성장률이 122%예요.
그러면 성장률로 놓고 보면 262%에서 122%로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이제 주가가 이제 성장률이 피크아웃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왜냐면 그건 당연해요. 모수가 이제 너무 커졌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 성장률이 일단은 주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첫 번째 요인이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죠. 이번에 300억 달러 했잖아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325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전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 매출, 그러니까 분기별 성장률 QOQ로 보면 15%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분기가 만약에 가이던스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 가이던스보다 당연히 잘 나올 거예요. 그래도 뭐 330억 달러로 대충 해볼게요. 그러면 10% 성장이죠. 300억 달러에서 330억 달러니까.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도 성장률이 확 꺾이고 분기 QOQ 성장률도 꺾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일단 그거는 저는 실적 발표,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단기 랠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을 보는 투자자들도 또 중요한 어떤 그룹 중에 하나고, 물론 이제 그런 성장률을 보고 이 추세를 추종하는 투자자들도 많지만, 또 절대적으로 싸면 또 들어오는 수급들이 있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시장이 크고 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 적어도 한 두어 달까지는, 두세 달까지는 엔비디아는 뭐 그냥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 이제 정말 성장률이나 매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실제로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있나요? 일단 지금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 전체 90%는 엔비디아 칩이고요. 한 5% 정도가 AMD MI300X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90%하고 5% 언더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앞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그 AI 반도체 수요가 크게 그 두 가지 용도가 있거든요. 일단은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가 데이터 트레이닝용이 있고, 그 데이터 트레이닝을 한 걸 기반으로 인퍼런스, 이제 추론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론 서비스를 하는 용도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보다 추론 쪽 비중이 더 커지거든요. 데이터 트레이닝 쪽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당분간은 대체하기 힘들어요. 네, 굉장히 대체하기 힘들고, 그건 이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추론 쪽으로 가면 이제 이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서비스 단가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 대신에 이제 그 자체 설계 칩들 있잖아요. ASIC. 그런 것들을 이제 써서 이제 코스트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이제 90%보다 더 높아지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점점 점유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이제 젠슨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는 향후 이제 70% 언더대까지 이제 갈 수 있다, 우리 점유율이. 근데 향후 이제 10년 동안 이 AI 반도체 시장이 뭐 10배, 20배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70% 정도의 마켓 시어만 해도 굉장히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추론과 네. 데이터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과 추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잘 모르시는 분도 꽤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은 이제 엔비디아 대체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추론 영역에서는 이제 좀 파이가 좀 깎아먹는 상황인데, 네네. 이게 어떻게 다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똑같은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서버에 AI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우리가 GPT라고 하잖아요. GPT의 약자가 Generative 그리고 Pre-trained.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한 것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한다고 해서 GPT인데, 그 Pre-trained라는 거는 사전에 학습한 내용. 뭐 예를 들면 올 4월까지 학습한 내용 기반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어제 있었던 일이나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비스를 중단해 놓고 데이터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데이터 트레이닝 끝나면 이제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AI는 예전에 데이터 가지고 학습한 친구가 답변을 해주는 거고, 지금 새로 개발하는 애들은 또 이제 별도 서버에서 막 트레이닝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 하는 용도, 그리고 이걸 인퍼런스 해주는 용도, 우리가 보면 그냥 똑같은 서버 클라우드지만 용도가 다른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전 학습된 그 데이터 트레이닝은 우리가 이제 GPT에게 물어봤는데,
2024년 언제까지만 뭐 검색한 기준으로 네네. 뭔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네. 하는 게 그 네네, 우리가 맞습니다. 데이터 트레이닝이죠. 그쵸. 그 이제 추론의 영역에서 사실 점유율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AMD 같은 곳들도 조금씩 약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추론 영역에서는 AMD 같은 곳들이 이제 실제로 좀 유의미한 점유율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그럼에도 너무 미미하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미미한데 이제 그쪽 성장률은 높죠. 왜냐면 AMD 주가가 최근에 보면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에 MI300X의 매출 가이던스가 30억 달러였어요. 근데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 4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실적에서는 45억 달러로 또 추가 상향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버틴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분기에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쪽에서 나온 매출이 한 거의 260억 달러 중후반대거든요. 근데 연간으로 하는 게 지금 45억 달러라고 하니까 이제 올해 아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총 매출이 아마 10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억 달러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1000억 달러고 45억 달러 비교하면 이걸 뭐 대체제라고 하기는 좀 민망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추론 쪽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제일 많이 써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보면 지금 나오는 호퍼 같은 최신 칩은 아니고 그 전에 나왔던 7나노 기반의 암페어, 그 암페어 같은 것들도 A100 같은 거 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래도 너무 단가가 비싸죠. 그러니까 A100이 만약에 100이라는 어떤 추론 비용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존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설계한 칩들이 있거든요. 이제 트레이니움이나 인프런시아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체 설계 칩을 하니까 비용이 50% 그리고 심지어는 25%까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플하게 그러면 엔비디아 칩 안 쓰고 그냥 저기 자체 설계 칩 쓰면 되겠네. 코스트 떨어지고 좋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쿠다에 있는 그 소스 코드들을 다 컴파일해서 올려야 돼요. 다시. 그걸 하려면 아마존 정도의 큰 기업과 인력과 뭐 이런 그 기술이 있는 회사들은 가능한데 이제 그 레벨 그러니까 어떤 규모가 안 되는 회사들은 쉽지 않죠. 그냥 엔비디아 쓰는 게 제일 편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문득. 그 이제 그런 결국에 아무튼 칩 성능으로 보면 엔비디아 칩이 더 좋으면 더 좋은 결과물을 받아들려면 더 좋은 칩을 그냥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줄이지만 안 좋은 좀 덜한 성능을 감수하고 그냥 빅테크들은 쓴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비용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칩이 그냥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좀 해결되긴 했어요. 작년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해도 H100을 주문하면 인도 받는데 10주가 걸렸거든요. 40주. 그러면 10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병목이 TSMC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또 TSMC한테 가서 막 엄청 이제 또 압박을 해서 캐파를 키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게 어떤 그 리드 타임이 8주에서 12주까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주문하면 바로 줘야지 2달, 3달 기다려야 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제일 좋은 AI 모델 빨리 개발하느냐 이걸 가지고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칩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별도 칩으로 이제 컴퓨팅 파워를 보완하려고 하는 거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뭐 인텔도 얘기하는 게 그 뭐 해외 주식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인텔도 꽤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텔은 뭐 성장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인텔의 미래를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는 당분간은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바이더딥을 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나쁜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파운드리 사업을 그냥 철수하고 기존에 이제 우리 본진 그러니까 CPU, PC용, 서버용 CPU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오히려 주가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미래는 그렇게 되면 담보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게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주가적으로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팻 겔싱어 CEO가 유임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인텔이라는 회사가 사실 그동안 막대한 경쟁력, 예전에 엔비디아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가 왜 회사가 망가졌냐? 그 재무통 출신의 CEO가 3번이나 오면서
이제 망가졌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연구개발이 그때부터 약화됐고, 이제 뭐 비용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고급 엔지니어들도 많이 떠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 출신의 팻 겔싱어 CEO잖아요. 근데 팻 겔싱어가 굉장히 의욕차게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그동안 선단 공정에서 뒤처져 있던 인텔이 14나노 장인이라고 할 정도로 14나노 쪽에 7년 동안 머물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1.8나노까지 뭐 18옹스트롬까지 막 단기에 굉장히 속도를 빼긴 했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뭐 포베로스 그리고 EMIB라는 기술을 통해서 TSMC의 코어스하고 뭔가 비슷한 그거보다 오히려 좀 더 개선된 그런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BSPDN이라고 해서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같은 기술들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글로벌 빅테크들 고객을 굉장히 꽤 의미 있게 유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기술이 백업이 될 때는 이게 퀀텀처럼 버텨요. 백업이 될 때는. 근데 백업이 안 되니까 이게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벌려놨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 놓고 보니까 파운드리 사업이 작년이 42억 달러, 작년 동기가 이번에 43억 달러 나왔어요. 매출은 비슷하잖아요. 적자가 작년에 19억 달러인데 이번에 28억 달러. 적자가 50%가 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분기에는 더 나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 하는 거냐? 이거 가다가 망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캐펙스라는 이제 자본 지출이 올해 캐펙스 컷을 20%를 했어요. 당초 계획보다 20% 캐펙스 컷을 했는데, 캐펙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기존에 있는 설비들 보안 투자들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우리도 연간 예산 짜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거 하려면 신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캐펙스 컷을 하면 대부분 신규 예산 쪽이거든요. 기존 그거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유지 보수 비용은. 그러면 이게 선단공정 투자 힘든 거죠. 아, 이게 뭐 너무 벌려놓은 게 많았다는 느낌이 수습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팻게싱어의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 정부 자금 받아서 이제 한번 퀀텀 점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술 백업이 안 되면 엔비디아도 똑같은 거죠. 엔비디아도 원래 2년마다 신모델 내놓다가 이번에는 1년마다 내놓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블랙웰 공개했잖아요. 원래는 호퍼 2년 팔고 이제 블랙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올해 말에 블랙웰 나오고 내년에 이제 내후년에 루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년마다 이제 나오겠다. 이게 예전에 인텔이 했던 틱톡 전략하고 비슷하거든요. 한 해는 아키텍처 계산하고 한 해는 뭐 플랫폼 계산하고 선단공정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좋은 칩이 되는 건데, 이제 블랙웰부터 일단은 마스크 불량이라고 하니까 설계 불량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마스크 교체했습니다라고 해서 하니까, 아니 그렇게 뭔가 초격차를 하려면 기술 백업이 돼야 되는데 뭔가 미흡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의 시선이 간 거죠. 네. 그 말씀이 나와서 얘기를 좀 드리면,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은 실제로 이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그 마스크를 교체했다고 했거든요. 마스크를 교체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뭔가 설계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그러면 얼마만큼 지연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많이 지연되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저기 그러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또 저러다가 또 뭔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요즘에 뭐 이렇게 테크 기업들 보시면 한 번 문제 나오는 애들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죠? 삼성도. 그러니까 보면 아니 이게 뭐 이거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이만큼 문제가 커져 있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나온 건 요만큼인데 밑에 보면 이만큼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한 최대 3달 정도 지금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나쁘지 않다라고 네. 판단되지만, 그 블랙웰 이슈가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네.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지금 2등이잖아요. 엔비디아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빠져서 또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를 지금 반도체 칩 업체에 밸류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원래 칩 업체였는데 단순히 이제 기존에 GPU만 하다가 이제 CPU, 그레이스라는 CPU까지 내재화했고, 그리고 이제 그 GB200 NVL이라는 이제 서버렉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서버넷까지 가고, 그리고 기존에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또 붙였죠. 그게 디지털 트윈이 옴니버스. 그러니까 이 칩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를 만들던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를 꾸리던가 아니면 로봇을 할 때 이걸 예전에는 그냥 막 생으로 돌려봤잖아요. 연구실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 돌리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축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버넷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앞으로는 로봇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인 그룹 같은 것들도 공개해주고, 심지어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NIM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자, 그런 것들을 다 펼친다라고 하니까 와, 그래, 이거는 반도체 칩 업체가 아니야, 엔지니어링 강력한 락인 효과가 있는 플랫폼이야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기술이 백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블록에서 일단 뭔가 딱 문제가 생기니까 저거 저 그림은 예쁜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네, 그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